예, 2부 첫 코너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웬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오르면서 계속 사상 최고치 기록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기록적인 수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기록을 행진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오늘까지요. 올해 들어서 30번째 지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한 번도 못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못했고요. 예. 그만큼 미국 시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24번째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다운이 약간 부족합니다. 17번째 사상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30 종목에 한정된 종목을만 갖고 구성하니까 쉽지 않았고요. 거기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이 보잉이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부진했다. 그래도 엄청 올랐지만 그래도 보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 금융주가 좀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10년물 금리가 오늘 약간 밀렸지만 결국 1.9%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밑바탕이 되면서 내년도의 경기 회복,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회복, 그래서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러한 어떤 외부적인 뉴스보다는 순수하게 경제 지표들이 주목할 만한 것들이 한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 허가 면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이라든가 건축 실제로 착공 면적 이런 거 많이 따졌는데요. 미국에도 역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경제 유발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고용에 대한 역할이 큰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전월 대비 1.4%가 늘어났고요. 경제 시즈널 이펙트를 고려해서 148만 2천 건이 허가가 났는데 이것이 이게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 2007년 5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로 건축 허가 면적이 나온 것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좀 잠재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산업 생산도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1.1%가 전월 대비 늘어났는데요. 지난달에는 0.9% 마이너스였습니다. 물론 지난달에는 GM의 어떤 파업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래도 전망 자체가 0.8%였거든요. 0.8%에 비해서 1.1% 나온 것은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해도 틀림없겠고요.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면 오늘 넷플릭스가 오늘 주가가 모처럼 3% 거의 3.7% 정도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내년 1월에 발표될 4분기 실적에서 넷플릭스는 처음으로 지역별 순증인 구독자 수라든가 지역별 매출을 발표하겠다고 이미 말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정보가 좀 미리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이번에 미리 실적 관련된 걸 발표했습니다. 어떤 그런 폼이 있는데요. 8K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가 2년 전 대비 132%가 구독자가 늘어났고요. 라틴 아메리카, 남미가 되겠죠? 61%가 늘어났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2년 전 대비 105%. 그러니까 요즘 하도 디즈니라든가 애플에 대한 방열에서의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우려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잘 되고 있다는 걸 좀 과시하는 공시사항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의 에어팟 프로는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완전 품절이 됐습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코인에서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290달러에서 325달러로. 애플의 사상체 호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사상체 호가를 그냥 끊임없이 가는 주식이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오늘도 또다시 사상체 호가가 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선호되는 브랜드가 바로 주시장에 연결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융주는 최근 들어서 JP모건의 사상체 호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골드만삭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시티그룹에서 오늘은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올렸고요. 그만큼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최고치를 가고 강세로 가니까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도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강세론자로 좀 돌아서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특별히 뭐 단기자금, 헤지펀드 이런 쪽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보는 모양이죠. 앞서 에코기도 말씀하셨지만 업소 갖고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 속상하는 사람들을 FOM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시장에서 missing out, 빠져나와 있어서 느끼는 공포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좋은 의미든 나쁘든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도 현실적으로 일부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3,500으로 내년도 목표 지수를 제시했습니다.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IB의 최대 의견은 목표치는 3,450이었는데요. 3,500이 먼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익 증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식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목표치를 더 높인 곳이 나왔습니다. 파이퍼 제프레이에서 무려 3,600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의견인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이익 증가가 다시 회복된다. 이 부분은 올해 이익 증가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내년에 회복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도 3,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면 지금보다 주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이익 증가가 제로다. 그 차이 때문에 월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금리 하락이라든가 장단기 금리 역전 등이 올 한 해 두세 차례 정도의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오면서 바로 이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주가 좀 밀리면 이런 목소리가 엄청 커진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군드라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데인데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지금 최근에 금리의 반등, 글로벌 경우 회복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졌다 얘기하는 거죠. 군드라 자신도 내년에 리세션 가능성이 35%훅 떨어뜨린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글로벌 기관 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거가 12월치가 발표됐는데요. 주시장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현금 비중이 4.2%인데 감소됐다는 것인데 이게 6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채권을 팔건 뭘 팔아갖고 지금 있던 돈도 주식을 현금으로 해갖고 주식이건 상품이건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응답자의 68%는 내년도 리세션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년 5월에 거의 70%가 리세션 가능성을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응답자의 31%는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이나 상품을 매수하고요. 상품이란 건 이제 뭐 구리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고 이머징 마켓이나 일본, 영국 비중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늘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섹터인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방어주는 좀 줄이고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죠. 은행주, 기술주, 산업재, 에너지, 거기다 헬스케어까지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네, 미국도 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네요. 예, 올라가니까요, 주가가요.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기업과 연관 지을 만한 곳은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주 들어서 서스키아나라든가 웨드부시가 잇따라서 지금 투자 의견도 모두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제법 많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좋은 회사가 삼성전자라고 믿고 있고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대한민국의 이익 감소는 37%까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반대로 한 25%에서 27%까지 늘어나는데요. 여러분들 자꾸 주가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익숙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B들이 같이 보는 주당 이익의, 그러니까 주당 이익의 전망치인데요. 쉽게 이해하시면 위에 초록색이 많이 늘어날 때가 이익 전망이 상향된다고 보셔야 되겠고 아래 선들은 평균치라든가 최대치, 최하치인데요.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은 비슷한 그림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데 주목하셔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목표 주가가 전체적 위에도 역시 초록색이 많이 나오고 아래는 빨간색이 없고요. 목표 주가 가운데 선이 쭉 올라가고 있죠. 목표 주가 평균이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IB가 6450원입니다. 저는 목표 주가가 6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제 5만 6천 원 내외죠. 예. 사상체효과 멀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상체효과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주식을요. 자꾸 주가만 보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욕심도 생기겠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다가 조금 다시 사면 주식 수가 늘어난다. 더 싸게 산다. 트레이딩 한다는 얘기하는데 제발 삼성전자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은 진짜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라도 말씀드리지만 머스트 해브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머징 마켓에 사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이머징 마켓에서 정확하게 네 번째로 많고 3.6% 정도가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가는데 팔고 언제 다시 사겠냐라는 반문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간으로 주가가 만일 15% 오를 수 있다면 오르났을 때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사서 고 플러스 하면 30% 수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소위 이제 구부러진 차트를 핀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하면 어렵다는 얘기는 뭐 많이 하십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 오늘 또 뉴욕 앤 서울 우리 관심주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